주식 승천 주생킴도 여기 오늘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제가 요일이 정신 없었나요?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개인적으로 목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오후 한 1시쯤 넘어서 수요일인지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신줄 놓지 마시고 바짝 차리셔갖고요. 잘 대응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나친 운동,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이렇게 워낙 춥다 보니까 우리 영업직들은 특히나 일상 중에서 잠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사우나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가 워낙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난방을 좀 많이 온도를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왜 내 종목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노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온도, 자신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붉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워지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간지럽기 시작하고요. 또한 따가운 증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지나친 운동, 사우나, 그리고 인위적인 난방 효과,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면서요, 체온 상승을 조금 억누르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런 것을 효과를 재울 수 있는 것은 몸에 좀 내복을 입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습관에 내복을 입히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주식 승천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는데요. 초반부에 일단 빠져서 출발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귀환이 시작되면서 6.17포인트 상승 마감한 2028.8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1.11포인트 상승 마감한 511.6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1.2원 상승 마감한 1061.1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장중에 상당히 시장이 초반부터 긴급하게 타진되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현재의 한국은행에다가 기준금리 인하를 좀 요청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돼서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멘토분들, 10분의 멘토분들이 과연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성적표를 점검하는 시간,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되겠고요. 또한 최대 5종목만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보죠.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터졌습니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림홀딩스 43.3%를 기록합니다. 리드코프 역시 난리 났습니다. 20%를 기록하는데요. 금일장 한스바이오메드까지 6.45% 상승 마감하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림홀딩스는요, 목표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를 이익 실현 가격으로 3,2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리드코프 역시 목표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이익 실현 가격인 7,1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지바이오는 탄력 둔화로 인해서 내일장 매수가인 5,150원에 매도 시도를 합니다. 결국 매수가인 5,150원의 포트에서 편입 제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 거래해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벽산이 1.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2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한정기술이 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8.7%, 즉 한전 트로이카가 현재 세 종목의 포트에 있는데요.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HCN이 드디어 1.64%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전 종목 플러스권을 보유하는 포트가 또다시 탄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움메디칼 3.62% 상승 마감을 하면서 6.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했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바트가 금일장 9.45% 급등 마감을 하면서 14.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했고요. 역시 목표가를 1,500원에서 12,3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이익 실현 가격인 기존 목표가인 1,5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종목까지 포함해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금일장 0.2%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1% 수익률로 들어와 있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금융을 전일 매도 의견 주신 대로 금일 시초가인 12,750원으로 4.5% 확정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와 메디포스트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시세는 거의 횡보 모습이었습니다. 2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엔진 1.26% 상승 마감을 하면서 2.3%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겠고요. 역시 정동욱 멘토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긴 호흡 보자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1위 1비보다는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1.5%를 기록해서 2위를 잡고요.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다시 한번 20%의 수익률로 3위권으로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19.7% 4위를 기록하고요. 나무로 멘토의 웅진케미칼 16.1%를 기록합니다. 1위 살펴볼까요? 그렇죠.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링스 40%를 껑충 뛰어넘으면서 43.3%. 내 종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전당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나홀로 금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40% 넘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있겠고요. 다른 멘토분들도 추격해서 바짝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이게 시장이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거나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종목별들 장세 쪽으로 좀 두드려졌던 것 같은데요. 이드코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코스닥이 오늘 한 21선 단기 저항 매물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오전에 포트 공개하는 쪽에서는 종목들을 상당히 포트를 좀 많이 담궈서 변화를 많이 주어서 수익도 많이 좀 났었는데 승천에서는 약간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역시나 현재장은 단기 트레이딩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구간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상승폭이 저하가 되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밀렸다가 땡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애매한 모습으로 마감은 했지만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차별화시켜서 수익률 게임에 트레이딩 동참하시는 게 최근에 밀렸던 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강조드렸던 게 포트 교체였는데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업종들이죠. 뭐 전차군단이나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지수가 밀릴 때를 좀 대비해서 여유 있게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대비해서 공매도 청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쇼커버리기 많은 종목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종목별 차별화 트레이딩 지속하시는 게 현 구간에서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코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홀딩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좀 살 길이다라는 의견도 좀 엿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공매도 대체 잔고가 좀 많은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동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참 재미없는 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8일 이후에 한 10%가 넘는 급등세를 지수로서 이제 시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대비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가 대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일본의 전차 군단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도요타라든지 이런 파나소닉 같은 자동차와 IT 기업의 실제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과 산업 구조가 가장 유사한 국내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으로 외국인이 눈을 돌리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좀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뚜렷했는데, 오늘 장에도 홈쇼핑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GS 홈쇼핑, CJ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까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홈쇼핑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홈쇼핑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 또한 국내 주도주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의 눈이 이런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주 시장이 12월 달에 크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12월 안에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소형 개별주에 좀 집중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 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부분에 역시 랠리 가능성이 12월에 분명히 있다.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는 분명하게 자신의 전략과 맞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이디코 멘토. 네, 제 포트에 일단 두 종목이 있죠. 지난주에 단기성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면서 매도한 이후에 현재 빙그레하고 메디포스트 두 종목이 있는데,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에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지수가 상승하니까 거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받는 모습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조정 시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에는 유제품 가격들이 인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거, 그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는 수익성 향상이 크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재 구간은 어차피 바닥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천천히 길게 두고 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음에서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양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포트에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서 좋은 수익 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 예, 네. 메디포스트인데, 이 메디포스트는 그제 편입을 했었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줄기세포 기업으로서 매출의 80% 이상을 제대열 사업
보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대열 보관 시장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메디포스트가 누적 16만 건으로 전체 시장의 한 43% 정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 만큼 실적 또한 상당히 내년에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의 적자였던 실적을 내년부터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와 있지 않냐라는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현재 그제 21선 돌파는 했지만은 힘이 약간 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제보다는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일단 어제는 그 거래량보다는 덜 미치면서 최근에 외국계 매도까지 나오면서 밀렸는데 오늘 일단 밀렸다가 재차 종가 관리를 하면서 아랫꼬리를 좀 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한 번쯤은 눌림에서의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현재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실적 발표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서서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빠따를 좀 길게 잡고 베팅할 만한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신이 보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 코멘트 좀 더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섭니다. 우리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포트 소개 시간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닌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꼴찌의 반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포트의 애착을 가지고 장기로 끌고 간다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내재 가치만을 추종하는 그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차트를 보는 법 그리고 수급을 보는 법을 조금씩 물어봤는데 그에 제가 그동안 짧게나마 배운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하전공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하전공입니다. 인하전공 참 거래량도 없고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새롭게 배워온 차트도 그리는 법을 새롭게 배워왔는데 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바닥 지지 라인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하전공 지지 라인을 항상 받쳐주면서 서서히 오르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PBR 공정가치로 하면 PBR이 0.3배 부근입니다. 장부 가치로 하더라도 PBR이 0.5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기업이고 내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돼 있고 수주 모멘텀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엔진입니다.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그제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두산 건설 사태로 인해서 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날 저점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수익률도 괜찮았을 텐데 두산 엔진 단기 악재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다시 9,000원 중후반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수주 모멘텀이 조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서는 아직까지 매수권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10,000원 이상까지 바라보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동욱 멘토가 너무 자신을 조금 낮춰서 겸손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낮추는 것은 가치 분석 부분인 시장의 패러다임,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법이 있겠고요. 또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차티스트라고 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정동욱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차티스트 입장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모멘텀을 정확하게 좀 집어내시는 패턴인데요. 타의 추종을 좀 많이 불허하고 계시는 분이고 정보력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보력이란 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정말 시장에서 밝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두코 멘토는 기술적 분석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업 가치의 달인은 우리 정동욱 멘토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옷에 잘 맞추시는 멘토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의 이슈
잡아온 내용을 가지고 종목까지 잡아볼 텐데요. 전략과 시황관을 읽어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바타 시간 출발합니다. 네, 멘토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장중에 가장 시장을 들썩거렸던 건 세 가지 이슈였는데요. 그 중에 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이슈는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겠고요. 정동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바로 이제 무선 충전 시대 활짝 시장의 파급 효과는 이런 주제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무선 충전용 주파수 대역을 드디어 분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무선 충전 시장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에 이어서 정부까지 나서는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플렉서블과 메탈 케이스 그리고 스마트폰 신기술 도입 핵심 산업이 이제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지난번에 그 번들화 부분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바타 탑픽 종목 정동 멘트의 종목은요? 네, 캠트로닉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 계속 일관되게 캠트로닉스를 무슨 탑픽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에 맞섭니다. 종목 발견 신바타 탑픽 종목으로 무선 충전 관련돼서 이득 코멘트는요? 네, 저는 트레이딩 바이 단기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보자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탑픽 종목의 흐름만 봐서는 무선 충전 시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 상반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의 개화 쪽으로 보시는 건 정동 멘토 같겠고요. 이드코 멘토는 아직 산업적인 개화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테마성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정동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선 충전 시장이 늦어도 내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과 관련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무선 충전기를 조립하는 업체인 RF텍에 이미 페라이트 블록이나 코일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캠트로닉스의 이런 관련된 소재 부분에서 역시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역시나 내년 무선 충전 시장이 개화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EMC 시장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MC 소재가 어떤 것이냐 당연히 무선 충전 소재입니다. 무선 충전에도 들어가지만 디지타이정 그러니까 노트 필기용 펜의 소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NFC 칩에도 EMC 소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쯤인가 삼성전기가 IR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 차세대 먹거리 자체를 무선 충전과 EMC로 꼽았습니다. 무선 충전 시장은 당연히 삼성전기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던 게 EMC 시장도 무선 충전 시장과 NFC 시장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캠트로닉스는 이에 발맞춰서 캐파 증설을 하는 등 EMC 시장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선 충전 테마성, 이슈성만 가지고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실적이 기반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추가되는 이런 기업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으면서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기존 사업부 특히나 TG 사업부 성장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TG 사업부에서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이 G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GD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 부근인데 캠트로닉스 실적이 GD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800억, 1,900억 원대 시가총액은 과도한 저평가라고 판단되면서 실적으로도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도 두루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동멘토의 일관된 이 전략을 좀 들어보면 무선 충전이 분명히 이제 곧 개화가 임박했고 수혜주 찾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파수 할당을 분배를 시작을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갭상승이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드코멘토.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현금보유라는 트레이딩 관점을 주시는 거 보면 테마성으로밖에는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일단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뭐 저도 이 무선 충전 방식 상당히 좀 좋게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방식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측면에서 현재 IT 업계의 새로운 수익 구조로 자리 잡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주파수 할당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게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도 관련주들의 주가는 바닥에서 나온 호재성 뉴스이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관련주에게는 뭐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주파수 할당 이후에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내년에 뭐 이 무선 충전 사업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뭐 크로바이텍은 4,250원부터 6,700원까지 갔었고요. RF텍도 뭐 9,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거의 관련주들 저점 대비 한 50% 정도 급등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이 무선 충전이 상용화가 되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가정기기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산업 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뭐 대단하겠죠. 문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선 충전이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선 충전에 관련한 완제품들이 뭐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데, 어느 뭐 무선 충전 관련 현직에 계신 임직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선 충전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임에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부품과 소재 등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지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이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는 급등락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전례들이 있고, 오늘 좀 윗꼬리가 나왔던 것에서 좀 알 수 있듯이 과연 재탕한 재료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바이 단기 매수는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일단 당장 현실화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좀 매매를 임하시되, 예전에 뭐 플렉서블 같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 후 급락, 또 상용화 재료로 또 기술적 급등, 반등, 그 이후에 말이 없으니까 또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고, 또 최고의 시나리오는 갑자기 상용화가 됐다.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인 이런 재료보다는 기본적인 회사마다 주어진 업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황부터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재료들,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플렉서블이라든지 전체 틀에서 확인하고 속에 있는 재료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현재 주가가 바닥인 IT 부품주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동멘토의 의견과 이드코멘토가 지금 의견 자체가 조금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드코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IT 부품주가 최근에 이제 옥석 가리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뭐 삼성전자 향이다, LG전자 향이다, 애플 향이다. 이제 분명하게 실적을 마지막 마무리되고 내년에 개화될 수 있는 쪽 폭발적 성장 가능성 종목군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슈를 좀 보면요. 정동욱 멘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메탈 메쉬 쪽에 메탈 스트림 쪽에 i2 대체 쪽 얘기하고, 또 이제 무선 충전까지도 보면, 기존의 IT 기술력이 다른 산업으로 조금 바뀌는 내년에 원년해로 지금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신성장 쪽으로 지금 동력을 바꿨다, 양산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럼 무선 충전 사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닐까도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제 삼성전기의 주도하에 무선 충전 시장 가파르게 상용화가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전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삼성전기가 치중했던 스마트폰 부품은 카메라 모듈 쪽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카메라 자체가 스마트폰용 카메라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고화소가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고 매출이 뛰어난 사업군이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카메라 부분에서 더 이상 삼성전기가 뚜렷하게 실적 성장이 예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로 무선 충전을 잡은 것인데, 삼성전기 자체, 사실상 삼성전기 이전에는 RF텍이나 동양EMP 이런 중소형 기업들 주도하에 무선 충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인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발을 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전까지 좀 부진했던 진행 속도가 아무래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상용화 속도는 내년에, 빠르면 내년 중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선 충전 관련 기업들을 이제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무선 충전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휴대폰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새로운 제품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휴대폰에 그 무선 충전 적용되는 거는 아닌 건가요? 사실상 기존에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들이 아니라 따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싸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사면 10만원, 10만원 부근에서 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자기 유도 방식, 그러니까, 직접 송신부와 수신부를 맞닿아야 하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역시나 편익성도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용화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빠르면 갤럭시 5부터, 무선 충전이 이제는 번들화가 된다면 이제 휴대폰 한 대마다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가파르게 시장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기존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이제 번들, 즉, 그러니까 구성품, 제품의 구성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가격이 싸지면서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신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제품에 적용된다는 건 새로운 기술력이 혹시 들어가는 건가요, 정동욱 멘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무선 충전 방식에는 유도 방식과 공진 방식이 있습니다. 유도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신부와 수신부를 맞닿아야 하는, 그러니까 충전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야 하는 이런 방식이 유도 방식인데, 공진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송신부, 그러니까 콘센트에 무선 충전기를 꼽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10m, 20m 이내 안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기술 혁신이 부재하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도 방식으로라도 먼저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공진 방식 기술 개발이 완료돼야 무선 충전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자체에서 유도 방식 먼저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개화 시기는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이 바뀐다라는 것, 새로운 것 쪽으로 개화되고 우리가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 상당히
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실적으로 잡히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이드코멘토는 현금 보유 의견을 좀 주셨기 때문에 탑픽 종목이 캠트로닉스를 왜 계속해서 탑픽 종목으로 강력히 언급하시는지 다시 한번 담백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캠트로닉스 제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무선 충전 이슈나 테마성만 보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된다면 저는 캠트로닉스를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캠트로닉스 별도로 해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순이익도 200억 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에 모멘텀까지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캠트로닉스 는 안정적으로 모멘텀을 갖췄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동훈 멘토 캠트로닉스 하면 이거 하나 정말 시청자한테 말해주고 싶은 데 있다라면 딱 하나만 찝어보자고요. 캠트로닉스 캐파 증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증설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캐파 증설 효과가 전부 다 반영되면서 내년 1분기 실적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캠트로닉스 현재 구간은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니까요. 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라인 설비를 증설했다는 것은 준비를 했다라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선 충전 시대의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슈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바다입니다. 무선 충전 시대에 활짝 시장이 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드코멘토 아쉽게도 트레이딩 관점이다. 아직까지는 종목별 단기 매수는 유효하지만 철저하게 꿈을 가지고 강력 홀딩은 아닌 것 같다. 현금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정동 멘토는 삼성전기가 몇몇 IT 관련된 기술력의 주력 차세대 전략 산업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역시 강력하게 언급하셨던 캠트로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겠죠.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두둑해지신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드코멘토는 버커루가 생각나는 MK 트렌드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욱 멘토는 S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MK 트렌드는 버커루가 생각납니다라고 했죠. 의류 브랜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나올 종목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자, 이드코 멘토를 통해서 MK 트렌드 여러분들 어쩌면 상장 이후에 잘 보지 못했던 종목일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MC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MK트렌드라는 섬유유복 관련주를 들고 나왔고요. MK트렌드는 한 해 약 2,5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국내 캐주얼 시장의 5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커루나 앤듀 같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프로농구를 모티브로 한 NBA 의류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국내에 정착을 시켰는데 이 NBA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MK트렌드가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같은 국가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데 캐주얼 의류 사업에서의 성공 사례를 꼽힐 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대비 흑잔전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한 549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MK트렌드가 만드는 상품은 겨울 의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3분기는 사실 크게 기대되는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주력 제품이 브랜드를 매출이 안정을 찾으면서 수익성이 회복된 모습이고요. 일단 뭐 최근에 LG 패션이라든지 뭐 한섬이라든지 베이직하우스 이런 섬유목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겨울 시즌의 성수기 그리고 소비 증진에 대한 회복이 주가 상승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K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 매매 포인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도 현재 2평이 상당히 전배열 상태이죠. 정배열 상태에서의 상당히 이쁜 차트의 모습인데 추세를 조금 더 길게 월봉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봉선을 지지하면서 보조 지표들이죠. 보조 지표들도 아직까지 본격 시세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이 기관 매수세인데 10월 달부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준 모습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량 대비 큰 폭으로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뭐 내일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손절가는 6,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겨울 시즌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드코먼트의 이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워낙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조금 러프하게 같이 동반해서 좀 들어오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못 보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맞습니다. 정동멘토의 S에너지 오래간만에 추천주로 나오는 종목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살만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은 S에너지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S에너지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단순, 그러니까 태양광에 들어가는 단순 웨이퍼 가공도 하지만 모듈과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영위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작년 2012년도까지만 해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연간 35기가와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중국과 유럽 그리고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에는 35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14년도에는 올해 예상 대비 또한 5기가와트 이상 늘어나는 40기가와트 이상이 태양광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가파르게 태양광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8기가와트를 신규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12기가와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6기가와트 추가 설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대가 지속되는 한 태양광 시장은 이제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 태양광 붐이 한번 일었습니다. 그때 여러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2011년 그러니까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도산 또는 가동 중지의 사태에 이르렀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1년도 8월에는 미국 모듈 업체인 에버그린 솔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글로벌 미국 시장 미국 기업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LG 화학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12년 7월에는
이노진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가 이제 반전되면서 회복되면서 이제 기업 간의 과다 출혈 경쟁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면서 태양광 산업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반전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2014년 실적 성장입니다. 2014년 S에너지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에너지 시가총액이 1,200억 원 부근이라면 내년 예상되는 실적 대비 현재 거래되는 주가는 PER 6배에서 7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이 성장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 정정합니다. 매매 포인트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9,5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12,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 실적과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편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차 목표가입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만원 후반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원 후반을 최종 목표로 해서 편입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다 상대방의 종목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코멘트. 저는 S에너지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보니까 태양광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태양광 쪽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지난주에 한전에서 전기 인상할 때 OCI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태양광 쪽 종목이 많은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OCI 같은 종목도 같은 태양광 업종인데 OC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S에너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에도 S에너지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가장 가파르게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면서 S에너지가 최선호주 그러니까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에너지가 OCI보다 좋다. 태양광은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투코멘토의 종목도 여러분들 MK 트렌드 상당히 중소형 치고는 상당히 실적이 좀 양호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이두코멘토와 그리고 정동멘토와 함께한 저 주생 김도영이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편안함을 보내시고 너무 춥다고 웅크려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기지개도 좀 펴시고 스트레칭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